입니다. 구로에서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홍미영입니다. 네, 지금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큐레이팅이 어떤 거다, 우리 사업에 활용하면 어떻게 유익하다, 또 어떻게 활용해서 기존의 소비자들을 좀 더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지 이제는 좀 감들을 잡으신 것 같아요. 활동들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 리더들이 그동안 며칠 동안 열흘 가까운 시간을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익힌 것에서 넘어가서 파트너들에게 알려주고 파트너들이 또 그의 파트너들에게 알려주는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을 제가 또 지루하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도 조금 있고요. 또 사실은 이것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나인에서는 유경희 총장님이십니다. 네, 원래 유경희 총장님이 큐레이팅 이후 후속 관리에 대해서 오늘 하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또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제가 또 들어와서 여러분들 조금 감질나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좀 되지만 제가 또 우리 파트너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큐레이팅의 목적부터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큐레이팅을 왜 하는지 이걸 아침에 이제 여쭤보니까 한 80% 정도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부족한 20%를 채워서 시간상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소비 규모와 그다음에 발생되는 이득을 통해서 마트 체인지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와 함께 성공자로 동행하게 안내하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이 큐레이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만드는 것도 네,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들이 마트 체인지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 같은 사업자가 되도록 복제를 하기까지 이 네 가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큐레이팅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레이팅을 통해서 만난 고객을 초기 3개월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죠. 그 초기 3개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에이코아를 하면서 또 다른 소비자들을 구축해 나가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도구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관건이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데 참 좋은데 가서 이걸 어떻게 핸드폰을 열어서 고객한테 들이밀지 얼굴 앞에 들이밀기까지가 그 부분이 참 안 된다고 하세요. 물론 관계가 있는 친한 사이에는 나 숙제해야 돼 하나 해줘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소비자의 소비자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입대기가 어려워서 특히 초보사업자 사장님들은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프로치라고 하죠. 네, 어프로치를 통과하고 나면 니즈 환기로 들어가서 경제적인 문제, 소비에 관한 문제로 대화가 싹 옮겨갈 수 있도록 니즈를 환기시켜줘야 하는데 이 어프로치에서 니즈, 환기, 여기 사이가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아직도 쭈뼛거려져요 라는 분들이 조금은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큐레이팅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멋쩍고 쑥스러워서 그냥 막 페이지를 술술 넘겨서 해치우는 큐레이팅. 그래서 나 몇 장 받았어요. 숙제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2장 했어요. 오늘 5장 했어요. 이 숙제의 개념으로 큐레이팅을 해치우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더라는 거죠. 그건 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큐레이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사업에 유익하게 할 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로치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만나면 뭐 파트너의 후원을 가서든 아니면 소비자를 소개받아서든 하다 보면 일단은 세상 이야기, 지금 사회면에 국제면에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
전쟁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이야기, 피부에 와닿는 소비자 물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야도 뭐 굳이 막 아줌마들이 무슨 뭐 경제면 사회적으로 말하기가 멋쩍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들하고 앉아 있을 때는요. 아우 요즘 날도 덥고 한데 도대체 뭐 해 드세요? 시장에 가면 뭘 사세요? 요렇게 반찬거리 걱정으로 말문을 틉니다. 그러다 보면요. 살림 고수인 주부들 입에서는요. 별의별 게 줄줄줄 다 나옵니다. 요즘 막 오이장아찌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반찬 얘기가 나오면은 자신감 폭발해갖고 막 얘기하는 분들 있죠. 어머나 정말 고수시네요. 오늘 정말 귀한 정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좋은 정보를 공짜로 얻었으니까 저도 귀한 정보 하나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큐레이팅 얘기로 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생활비가 예전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 피부로 느끼시나요? 라고 또 얘기를 건네면 이제 그게 니드 환기가 되겠죠. 그러면 또 막 주저리 나옵니다. 옛날에는 3,000원 들고 가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집어들고 왔는데 지금은 10,000원 들고도 한 가지 집어오기 쉽지 않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맞죠. 우리가 정말로 갈수록 어려운 세상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거 혹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겠는가? 말문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안부, 그죠? 또는 건강에 대한 안부, 그 다음에 보여지는 피부, 머릿결, 몸매 이런 걸 가지고 또 터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소비 패턴. 요즘은 장 보러 어디로 가세요? 요즘은 우리 또래도 인터넷 구매를 참 많이 하던데 혹시 언니도 인터넷 구매 할 줄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구매 패턴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다가 어떤 얘기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부분을 탁 잡고 그걸로 말을 이어가는 그렇게 해서 큐레이팅으로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가족들의 안부, 직장의 안부를 묻다 보면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분들 얘기도 나오고 새로운 직장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혹시 사이드 잡에 관심이 있으신지 네, 또 다른 주머니 하나가 생겨서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채워진다면 어떤 재미가 있을지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또 유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게끔 말문을 열어놓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센터에서 어떤 분이 콜드 컨택을 하셨던가 봐요. 이렇게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 열고 들어와 저기요 애텀인데요. 혹시 큐레이팅 하나 해주실래요? 이렇게 했다가요. 주인장께서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 큐레이팅을 해달라고 그러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꿰찔러갖고 쭉 나와서 얼굴이 시커매갖고 길가에 앉아 계신다고 전화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분은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소중한 경험 하나를 쌓으신 거죠. 내가 공을 던질 준비를 안 시켜놓고 공을 던졌다가는 된통 혼난다. 그래서 핑퐁의 원칙을 지키셔라. 내가 이 큐레이팅이라는 재미있는 공을 하나 탁 던져줄 건데 거기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게 한 다음에 공 갑니다 하고 던져야 되는데 공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이 큐레이팅 하나 하실래요? 라고 탁 던지니까 상대가 눈탱이 맞아서 성질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웬 놈의 큐레이팅이냐고. 네, 우리는 고객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들을 준비, 마음의 준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객이 준비가 된 사람은 그게 뭔데요? 라고 적극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지만 나 바쁜데 간단해요? 짧게 해주면 해줄 거고요. 기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탁탁 끊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에 맞게 이 큐레이팅은 제가 해보니까 빨리 하려고 마음먹으면 3분 안에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긋나긋 조근조근 따지면서 차근차근 하려 그러면요. 2시간 이상도 너끈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큐레이팅을 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잘 따라온다. 그러면 이분한테 회사 속에 마케팅까지 다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에 사업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찌어찌해서 큐레이팅 화면을 펼쳤습니다. 고국장님 화면 공유해 주세요. 맨 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비가 소득이 된다가 맨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죠. 물론 우측 상단에 있는 물음표를 클릭해서 이 큐레이팅을 왜 하느냐면요 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좋습니다. 이거는 소비별, 가구별 소비 형태를 고려해서 우리 애터미 쇼핑몰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들어가도 좋고 이거 왜 하는데요? 굳이 그러면 여기를 한번 펼쳐서 열어 보여주시고 안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셔서 저는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합니다. 여기 큰 글씨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고객님이 읽게 만듭니다. 그러면 소비가 소득이 된다? 읽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또는 이해가 되십니까? 또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일이잖아요. 눈을 껌벅껌벅 하십니다.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소비는 써서 없애는 거고 소득은 어느 장소에서 꾸준히 이득이 들어오는 걸 소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소비로 소득이 된다. 이해되세요? 근데 되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소비가 소득이 된다. 큰 글씨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오늘 이거를 한번 알아보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그래요? 진짜 그렇게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한번 알아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은 글씨를 제가 슬슬 읽으면서 그냥 운을 뗍니다. 혹시 옛날에 가지고 계셨던 꿈 아직도 갖고 계세요? 이루지 못한 꿈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픽 웃으세요. 저희 연령대는 대부분 꿈은 꼬깃꼬깃 저 가슴 밑바닥에 묻어두고 계시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만난 어떤 분은 40대인데 꿈 많지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꿈 얘기를 한바탕 했어요. 어머나 반갑습니다. 아직도 꿈을 꾸는 분이 계시네요. 꿈꾸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세상살이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꿈 얘기를 받아주시니 제가 너무 신나네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주 소박한 꿈이었어요. 막상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그래서 그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꿀 수 있게 또 그 꿈을 조금 더 크게 꾸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팍 올라오네요. 저랑 한번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혹시 노후는 준비되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뭐 국민연금이랑 착실히 벗으니까 어찌어찌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요즘 들어 노후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깝깝하더라고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7, 80%가 그렇더라고요. 맞죠?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정작 1%도 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내가 써서 없애야 되는 나의 소비가 소득이 된다면 와, 이거 정말 기대해 볼 만한 일이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몇 가지만 여쭙고 진행하겠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연령대를 클릭하시죠. 자, 여러분은 연령대를 클릭하면 이분은 50대라고 60대라고 하실 건가요? 50대라고 하실 건가요? 50대를 클릭하셨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다음이요? 하고 넘어가시나요? 저는 안 넘어갑니다. 60대, 왜 왔다 갔다 하세요? 60대라고 하면요. 어머나, 60대셨어요? 아이고, 저는 50대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언니라고 탁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나, 저랑 같은 6학년이네요? 하면서 한번 탁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부 관리를 참 잘하셨나 봐요. 그동안 마음을 참 곱게 쓰고 사셨나 봐요. 굉장히 젊어 보세요. 멋지십니다. 요렇게 하고 칭찬을 해서 그분의 기분을 살짝 업시켜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대개 가족은 가족 수가 몇 분인가요? 나오죠? 자, 몇 명인가요? 고국장님 임으로 클릭해 주세요. 자, 3인도 있고 4인도 있고 5인도 있고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넘어가시나요? 네, 3인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가죠? 이렇게 혹시 안 하시나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가족 수를 통해서 나는
이 집의 소비 규모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녀 수나 구성 원수를 통해서 그분이 쓰고 계시는 소비의 확장성을 가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 타겟이 될 제품 유형을 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수를 통해서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부부하고 한 자녀인가요? 얼핏 한번 그게 정상적인 가정일 경우에 그렇죠. 근데 의외의 대답이 나와요. 아니요. 친정 엄마하고 저하고 딸하고 셋이 살아요. 네,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머나, 훌륭하세요. 어머니랑 함께 사시는구나. 요즘 세대 부모하고 잘 같이 안 살라 그러죠. 어머니를 모시고 사신다니까 정말 부럽네요. 효녀시네. 이렇게 또 한 번 칭찬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자제분은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여기까지 또 짚고 넘어가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자, 그 자녀가 몇 살인가도 물어보시고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가도 물어봐 준다면 이분을 생각할 때 권해드릴 제품이 머릿속에서 탁탁탁 정리되어지지 않을까요? 네,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애터미 제품 사용해 보셨나요? 라고 나오죠. 네, 그럴 때 뭐라고 할까요? 네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합니다. 자, 네일 때는 예일 때는 예인대로, 아니요일 때는 아니요인대로 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와, 우리 제품 써보셨구나. 네,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예 그러면 어머나 반갑습니다. 애터미 제품을 알아보시는 분을 만났다. 오늘 얘기가 잘 풀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으로 인연이 되셨어요? 최초에 만난 제품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가지 정도를 쓰고 계신가요? 터미 수를 확인합니다. 그중에 가장 멋진 제품은 어떤 거였나요? 최애 제품을 또 확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애 제품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세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자, 어떤 면에서 그런 점수를 주시게 되었나요? 또 물어봅니다. 이분이 가격을 중시한지 품질을 중시한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분의 사용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주면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좋아하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더 잘 해주시겠죠. 자, 그렇게 좋은 제품 소개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소개 유무까지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어머나, 그러면 정말로 애터미 수당도 체험해 보셨나요? 네, 여기도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알아볼 수가 있죠. 네, 만약에 잘 쓰고 있고 수당을 받아본 분이라면은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도 그러면 소개하신 분에게 계속 후원을 받고 계신가요? 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주저리 또 나오겠죠. 옛날에 가입했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요. 지금은 얼굴도 안 보여요. 그래서요. 내가 닥치는 대로 사서 써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생각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신상품 나올 때마다 전화하더라고요. 뭐 요런 정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 그분이요. 저한테 정말 정말 잘해주세요. 그래서 매번 수당 들어간다고 연락도 잘해주더라고요. 이분은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선을 그어놔야겠죠. 그렇지만 큐레이팅만큼은 기왕지사 시작됐으니까 끝까지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잘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No,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벌써 넘어가십니까? 허락도 없이. 네, 아니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어머나 반갑습니다. 요즘에도 애터미를 모르는 분이 계시네. 요즘은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열이면 9번 애터미를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모르는 분을 좀 만나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연기념물 만났다. 아싸 막 박수를 치세요. 그리고 모르는 분 만난 기념으로 선물도 하나 주세요. 이거 비타민C인데요. 우리 기분 좋게 하나씩 털어놓고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분 마음을 더 녹여야 되겠죠. 애터미를 모르는 분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러면 애터미를 모르셨다면
집에서 사용하는 생필품 구매를 보통 어디서 하세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생필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해 보는 것. 이게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신 분에게 꼭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마트 써요. 이 마트 써요. 저는 저 마트 써요. 저는 그 마트 가요.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 더 확인하십시오. 그 마트를 왜 사용하세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이 마트 저 마트 다녀요 이러는 분도 있고요. 아 집에서 가까워서 그 마트 가요 그러는 분도 있고요. 아니 가면 편리해서 그 마트로 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 더 물어보세요. 그 마트에서 그래서 혹시 우리 고객님께 엄청난 이득이 된 적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뭐 이득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마트가 다 그렇죠. 편리해서 다녀요.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러면 여기까지 체크하고 자 제가 이거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큰 글씨로 읽었던 말 기억나세요? 그럼 소비가 소득이 된다. 그 말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지금 당신이 다니는 그 마트 저 마트에서 이득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한번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니던 마트에서 이득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진짜 제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정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 쭉 나오는데요. 현재 애터미에서 사용하는 것 말고 내가 어느 마트에서 쓰던지 내가 쓰던 제품들을 선택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살짝 올리면서 화장지, 휴지, 물티슈, 세탁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집에서 다 쓰시는 거죠? 그럼 다 쓰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를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살살 올리면서 안 쓰시는 제품들, 안 쓰시는 거는 빼야 되니까 안 쓰시는 것들을 클릭해 주시면 삭제가 될 겁니다. 하고 살살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안 쓰는 것들을 빼는데 대부분 반려견에서 많이 체크를 하시고요. 저는 가끔 방역 마스크를 저는 회사에서 주는 거 써요. 이러시는 내 돈 주고 안 사요.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참 행복한 분이시네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 헤어바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욕실에서 쓰는 제품들인데요. 또 체크하시고 안 쓰는 거 지워주세요 라고 하면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 안 쓰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염색약 안 쓰는 분들이 있고요. 헤어 오일도 기름기 번들거리는 거 싫어서 안 쓴다는 분들이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여성 청결제 아니 생리대 이제 연령층이 높으면 안 쓰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손소독제 나 굳이 안 샀어요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 나오죠. 화장품 중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 안 쓰는 거 혹시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요. 미스트나 또는 세럼 부분에서 체크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크림 부분에 들어가면 크림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안 쓰는 거 체크하는 분이 계셔요. 자, 그 안 쓰는 것들을 나는 이분에게 언젠가는 애터미 터미수 확장할 때 쓰시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머릿속에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클렌징 종류에서도 조금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안 쓰시는 거 깔끔하게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하고 클릭을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또 아래로 내려가면은 건강기능식품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좀 신중하게 잘 체크하도록 하셔야겠죠. 그래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나 뭐 많이 안 먹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거의 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면서 이게 안 좋아 그래서 또 얘기하면 누군가가 사주고 어디가 안 좋아 했는데 어디 친구들하고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서 보여서 사고 그렇게 해서 이거저거를 다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면역 제품이다 그러면 홍삼 제품을 안 드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에너지 뭡니까? 에너지를 주는 제품이 있죠. 요거를 아직 잘 몰라서 안 드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전립선에 관한 부분 이런 것도 안 드시는 분 있고 위 건강도 위가 건강해서 안 드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그 다음에 수면 건강도 의외로 나 잘 자요 그러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임산부, 엽산을 꼭 임산부만 먹는 건 줄 알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때요? 이런 것들 꼭 드셔야 되는 것들이죠. 아, 앞으로 이분한테 이걸 설명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다 체크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쭉쭉 내려가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터마신을 안 먹고요. 또 갱년기 증상에 관한 제품도 불필요해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고 체중 조절 쉐이크를 안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입니다 하면서 체크를 하다 보면 물을 안 사 드시는 분도 가끔 나오고요. 김치를 절대 안 사 먹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살림꾼들 만나면 그렇죠. 근데 요즘은 주부들이 많이 사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캔 종류를 뭐 건강의 이유로 안 드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통조림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굳이 간식 같은 것까지는 안 사 먹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이제 자료가 나오죠. 자, 77개 중에 60개를 선택하셨네요. 선택하신 거를 보니까 조금만 올려주세요. 생활용품이 9개, 그 다음에 헤어앤 바디가 13개, 화장품이 16개. 안 드신다고 했는데 건강식품도 18개나 되네요. 다른 여타 식품도 12개. 자, 이것을 합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135만 5,270원이 나왔어요. 와, 나의 생활비 구매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요. 대부분 한 70% 이상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여기서 바로 해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 금액은요, 애터미몰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고, 지금 우리 고객님이 쓰시는 저마트에서 이거를 구매하신다면, 모르기는 해도 30%에서 50% 이상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약 170, 8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PV를 한번 볼까요? 그 제품을 요만큼을 쓰고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애터미로 봤을 때는 47만 1000PV네요. 근데 이것을 고객님이 다니시는 마트에서 구매하셨다면 그 포인트는 얼마가 될까요? 아까 전체 금액으로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네, 135만 원, 140만 원으로 볼까요? 140만 원이라고 봤을 때 마트에서 포인트 얼마 나올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요. 껌벅껌벅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 0.1%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네, 이 금액이면 마트에서 받은 포인트는 1,400 PV 정도 될 것입니다. 네,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그거는 1,400원을 쿠폰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47만 1000 PV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6만 원 하고도요. 한 번 더 받을 준비가 절반 정도 되어 있는 겁니다. 편의상 현금으로 환원을 해보면요. 약 9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1,400원짜리 마트에 다니실래요? 9만 원 생기는 마트로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금액을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쓰셨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황당해집니다. 나 살림 30년 차인데,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럼 앞으로 살림을 몇 년 더 하실 건가요? 우리 지나간 얘기는 싹 지워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얘기만 한번 해볼까요? 네. 47만 1000 PV 약 9만 원 정도를 앞으로 남은 세월 30년 동안 받는다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황당무계한 눈빛으로 네. 아, 정말 그래요? 자, 이걸 우리 또 계산하기 쉽게 연간 얼마 받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연간 약 9회 최소 54만 원을 받을 수 있네요. 1년에 54만 원. 30년 받으시면 얼마가 되나요? 와, 그때 작은 쌈짓돈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가장 예쁜 사람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겠네요.
네, 멋진 일이 생깁니다. 1년에 54만 원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다시 꿈터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모든 제품들이 지금 선택하신 제품들이 애터미에도 다 있거든요. 저희 몰에요. 약 540가지 제품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몰이 있어요. 아자몰이라고 10만 가지 정도가 이 몰에 있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자, PV가 어떻게 그렇게 쌓이는지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마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거야?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한번 알아보실까요? 네. 포인트 밸류의 약자고요.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누적이 되는데요. 내 이름에 쌓이는 포인트는 평생 누적이랍니다. 이거 마트랑 다르지 않나요? 라고 또 물어봐 줍니다. 마트는요, 소멸되는 포인트거든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소멸됩니다. 빨리 쓰세요. 막 그러죠. 몇 푼 되지도 않는데 10,000원 미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도 하죠. 네. 그런데 저희는요, 평생 누적되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온라인 매장과 쇼핑몰에서 구매하던 상품을 애터미 쇼핑몰에서 구매하신다면 이 누적된 PV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자, 본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 이상이 달성되면요,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답니다. 마트는 쿠폰으로 주죠. 네, 저희는 현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품을 꾸준히 구매하실 경우 연간 누적 포인트 293만 8,500포인트가 네, 약 54만 원으로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이득이 되는 거 맞나요? 소비가 소득이 된다. 인정되시나요? 그럼 어머 진짜 그렇기도 하겠네요.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캐시백을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해서 캐시백 알아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내 포인트가 54만 포인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면 수당받을 자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4만 포인트에서 저는 여기서 꼭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54만 포인트에서 30만 포인트 여기다 놓고 남은 24만 포인트 누구 주실래요? 저 주실래요? 물어봅니다. 남 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애터미는 나눠줄 수 있어요. 누구 주실래요? 그러면 우리 딸, 우리 언니, 우리 엄마가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언니, 내 동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요. 여기서 가족관계 확인을 짜르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종이에다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여기 1번에다가 엄마, 2번에다가 언니, 3번에다가 동생, 식구가 나오는 대로 쭉 써요. 그 다음은요. 이번 달만 쓰고 안 쓸 거예요? 다음 달에 떨어지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 주실 거예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명을 한쪽에 쫙 그려놓게 합니다. 그게 명단입니다. 우리가 신규 사업자님들 명단 빼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소비자 명단을 이렇게 주르륵 뽑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 5명 간대요. 그러면요, 가족이네 전부 다. 혹시 친구 중에서 내 입에 들어간 것도 꺼내주고 싶은 그런 귀한 친구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또 깜박깜박 하다가요, 나 부천 사는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착하게 생기신 분이 친구가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가족은 왼쪽에, 그 다음에 친구들은 오른쪽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인을 분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친구 A라고 여기다 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달에 제품 쓸 때는 누구 주실래요? 나눠주고 싶은 분, 친구들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러면요, 친구 서너 명은 쭈르륵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우에 이름을 넣게 한 다음에 이 30만 포인트가 좌우에서 30만 쌓일 때마다 누구한테서 포인트가 발생했던 상관없이 내 이름 아래 나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모든 포인트가 나에게 공유됩니다. 공유를 강조해 주세요. 네, 공유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포인트가 쌓이는 거를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보여주세요. 30만도 클릭해 보시고요. 10만도 클릭해 보시고요. 10만도 클릭을 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든 다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면 어머나, 그러면 이거 되게 재밌겠다.
제법 되겠는데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 계신 어머니 댁에서 생활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많이는 안 쓰지만 우리 엄마도 쓰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그래서 쓰시는 포인트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채워드렸는데 어머니 포인트는 누구 줘야 될까요? 도로 놔달라고 그럴까요? 나는 이미 꽉 찼는데 그럼 누구 줄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아마도 며느리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인맥이 여기서 나옵니다. 며느리, 이모, 뭐 신우 이런 인맥이 이제 어머니 인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것도 동그라미 그려서 이름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고 다른 이름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름을 넣어 놓고 계보가 꽉 차지는 거를 이분이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생도 포인트 채워놓고 동생은 생활비 얼마나 쓸까요? 그러면 걔도 얼핏 나랑 비슷하게 쓸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동생 포인트는 누구를 줄까요? 그럼 아마 걔도 누구누구 줄 거예요 하면서 이름이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도 가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가상 계보도가 됩니다. 하고 나서 친구한테 또 넘어가요. 친구가 30만 포인트 내가 넣어줘서 다 찼는데 이 친구 쓰는 건 누구 줄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아마 지 동생 줄 거예요. 그러면 친구, 동생, 언니, 친구 인맥이 또 쫙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가상계보도를 빵빵하게 그려놓은 다음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 그룹 전체에서 누가 구매했던 상관없이 누가 소개했던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도 상관없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포인트는 1만 포인트든 100만 포인트든 1000만 포인트든 다 나의 수당의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몇 명을 컨택했나 한번 세알려 볼까요? 여기 가족 하나, 둘, 셋, 넷, 5명, 친구 하나, 둘, 셋, 넷, 5명. 가상계보도 그려놓은 걸 보고 설명을 하고서 자, 이들이 자기 생활비를 써서 30만 원씩 쓰고 또 내가 필요한 거 꾸준히 30만 원씩 넣고 나한텐 수당 몇 번 들어왔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막 계산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막 난리예요. 그럴 때마다 30만에서 한 번, 30만에서 두 번, 30만에서 세 번, 30만에서 네 번, 30만 5번, 6번, 7번, 8번 정도 들어오는 계보도가 딱 그려져 있거든요. 네 사람 내려가면. 우와, 나 30만 원짜리 8번 받았어요. 근데 나만 받았을까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받을까요? 라고 들어온 사람들도 받을 수 있어요? 또 물어봐요. 자기로부터 2개의 레그가 만들어지고 좌우에서 30만 되신 분은 다 받아요. 그러면요. 나보다 더 빨리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엄마하고 내 친구 받았고 여기 동생도 받았고 이 친구의 친구도 받았겠네요?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우리가 피해를 줬습니까? 이득을 줬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어머나,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이 얘기 나옵니다. 자, 마케팅 설명을 살짝 훑고 지나갔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피해를 주지 않고 이득을 줬다는 거 얘기됐고요.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쓰는 것만으로 이득이라는 거. 이 정도까지 가면 이 고객님은요. 이 마트 정말 대박인 마트네 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갈 겁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여기 들어온 이 그림 그린 거는 내가 잘 간직해야겠죠. 이분이 30만 되도록 함께 도우면서 같이 만들고 나 내 동생한테도 쓰라고 말해야겠다 했을 때 네, 그렇게 자랑만 잘하면 지금 보신 54만 원 이득이 아니라 540만 원 소득도 갈 수 있습니다. 5,400만 원 고소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애터미가 12년 됐거든요. 12살 된 애터미가요. 이런 고소득자를 몇백 명씩 만들어냈거든요. 저희 회사에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요. 약 5천 명이 넘어가고 있답니다. 고객님, 소비를 진즉 바꿨으면 아마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마케팅 35%를 풀어서 설명을 해야겠죠.
이 정도로 설명을 풀어서 캐시백 받아서 6만 원, 54만 원 받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리고 이 자료를 딱 저장을 해 놓는다면요. 나 같은 소비자 좌우로 1번, 2번, 3번이 나왔을 때 이 공유 마케팅 때문에 나는 월 200짜리 소득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8번 받게끔 그림을 딱 그렸었잖아요. 일부러 4명, 4명을 끌고 내려갔고 그 사람들의 고객까지 나오게끔 만들어서 200만 원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마트 바꿔서 인생 바꿀 수 있다는 생각 혹시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정말 말문이 턱 막혀서요. 와, 나 그동안 뭔 짓 한 거예요? 당신이 엉뚱한 소비한 것을 몹시 후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작은 이득이 아니라 소득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지 물어봐 주시고, 그분이 나오는 반응에 따라서 소개를 잘한 분이 되실지, 아니면 부업으로 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사업하실지,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타진해보는, 네, 그런 계기로 여기까지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진짜 이게 이렇게 된다면, 오늘 저 처음 만나셨는데 옆집 아줌마 같은 펑퍼짐한 아줌마, 이 아줌마 말 듣고 단번에 알았어, 나 이 사업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회사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아주 많아요. 적게는 작은 미팅에 가서도 알아보실 수 있고요, 가까운 센터 가서도 알아보실 수 있고요, 또 회사가 주관하는 매주 주 한 번씩 주관하는 세미나, 한 달에 한 번 주관하는 석세스 세미나, 이런 데까지 가셔서 직접 회사를 알아보실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3개월만 내 소비를 바꾸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신다면요, 정말 저처럼 제법 짭짤한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어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셔서 그분을 바로 미팅으로 안내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세미나까지 안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법 연결이 또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지나갔으면요, 제가 지금까지 한 13단계를 얘기했습니다. 14단계에 가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이득이 된다는 거 알아보셨는데, 우리 오늘 장 한번 볼까요? 하고서 그분이 클릭해 놓은 것을 다시 더보기에 들어가서 장을 보세요. 여기 넘어가시고요. 그분이 아까 저장해 놓은 거, 거기에 들어가면 더보기가 있죠. 그 더보기를 쫙 클릭을 하면 그분이 체크해 놓은 게 쭉 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세요. 이것들이 지금 고객님이 체크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 중에 혹시 떨어질 때쯤 돼서 이제 곧 구매해야 돼 하는 제품 있으면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라고 해서 그거를 체크를 하게 합니다. 1개도 좋고 2개도 좋고 3개도 좋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직접 그 자리에서 구매해보게 하는 것. 그래서 구매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인터넷 쇼핑몰하고 똑같습니다. 하고서 할 수만 있다면 구매하기 위해서 아이디 생성 먼저 할게요 하고 회원 가입까지 일사천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금방 체크해 놓은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서 체크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장바구니에 싹 담아놓고, 여기 장바구니에 담겼죠. 자, 결제를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놓고 결제하기 직전에 어디로 들어가서 구경시켜야 돼요? 아자몰로 얼른 다시 끌고 들어가서 아자몰도 인증 딱 받아놓고 그 쇼핑몰까지 구경을 쫙 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아자몰 구경은요, 아자몰 클릭 한번 해봐 주실래요? 저는 아자마트 구경을 많이 시켜드립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슈퍼 가서 보는 제품들 다 있죠? 그럼 어머, 진짜 없는 게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자마트 구경 시켜주고요. 그러고 나면 그 밑에 카테고리별로 있는 것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 반려동물이 많죠. 반려동물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가전에 관한 것, 크게는 가전에 관한 것, 적게는요 시시콜콜한 명함까지 없는 게 없답니다. 네. 자, 야놀자도 들어와 있죠? 네, 교보 책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어디서 구매하셨죠? 각각의 매장에서 구매하셨잖아요. 이제는 쿠폰을 사셔서 스타벅스 커피도 우아하게 쿠폰으로 드세요. 그 포인트가 나한테 쌓이게요.
네, 어느 것 하나 헛두루마뚜루 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부자 되실 준비 되셨나요?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장보기를 도와드리고 이제 사인 포인트를 장보기가 딱 끝나면요. 마이오피스 열어서 내 이름에서 포인트가 쌓인 것도 보여주시고요. 거기서 다시 계보도를 열어서 계보도 창에서 총 매출까지 딱 클릭해갖고 여기도 제 포인트가 뜨지요? 라고 보여주세요.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요. 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눈도장을 꽉 찍어 놓고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십시오. 그 이유는 후속 관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후속 관리까지 갈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후속 관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아마 우리 유경희 총장님이 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큐레이팅 하는 것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고 왔습니다. 이해가 되셨는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큐레이팅과 비슷하지요. 그러나 또 혹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것으로 취하셔서 여러분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고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한두 분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이해를 잘 하셨나 봐요. 질문 없는 것이고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